안녕하십니까. 상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업 소개 사업을 하시면서 이 장부를 이제 서류든 저희가 프로그램이든 이제 꼭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군구에서 이제 점검을 나갔을 때 얘를 꼭 이제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8가지 서류 정도는 갖추어야 되는데, 이 이제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이 1호 종사자 명부나 제3호 구인 접수 대장, 5호 구직 접수 및 직업 소개 대장, 7호 일용근로자 회원 명부, 8호 금전 출납부, 이 5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갖춰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2호의 구인 신청서하고 4호의 구직 신청서, 6호의 소개 요금 약정서는 소개 직종이나 상황에 따라서 갖추어 두셔도 되고 안 갖추어 두셔도 되는 거예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서식들이 법에서 정한 서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면 실제 운영하는데 조금 불편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3호 구인 접수 대장이나 5호의 구직 접수 및 직업 소개 대장은 법에서 정하는 그런 주요 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서식의 모양이 좀 다소 틀리더라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기타의 서식들은 내가 이게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사전에 이제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서식을 이제 변경해서 사용이 이제 가능하신 겁니다. 요런 이제 서식들이 저희가 필수 서식이 요거죠. 15 서식 종사자 명부, 요게 구인 접수 대장, 그리고 이제 구직 접수 및 직업 소개 대장, 금전 출납부, 그리고 일용근로자 회원 명부, 이제 요게 필수 서식들이고, 저희가 이제 이 소개 요금 약정서가 예전에는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상단에는 예전에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들과 비슷한데, 이 하단에 이제 소개요금 지급일자라 그래서 구인자하고 소개요금을 뭐 언제 지급을 하겠다, 일시불로 하겠다, 분할 지급하겠다, 이런 것을 서로 이제 내용을 기재하는 거고, 그 옆에 비고란의 기타 약정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팥줄 쪽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제 상용 근로자로 이제 월급제로 전환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소개 요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여기 단서를 달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내용을 해 놓으시면 이제 어떤 사전에 이제 나중에 소개 요금에 대한 다툼이 없죠. 그리고 이 소개 요금 약정서는 그 저희가 직업안정법에서 그 일용근로자만 소개하실 경우는 반드시 비치를 안 해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용직을 할 경우에는 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건설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장부 양식이 아닌 사인지 등으로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위법한지, 이거는 조금 이제 질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는 않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일부 서식인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임의적으로 좀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나머지 서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가장 잘 알면서도 또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직업 소개 요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팥줄 간병인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 소개 요금을 받을 수 있고, 건설은 100분의 1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요 고용 기간 내에 이 해당 요일에 해당하는 소개 요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맥시멈 3개월까지 소개요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소개요금은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구직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1까지 받을 수 있는데 100분의 1도 받으시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기 일자가 빠졌네요. 100분의 1이 실제 뭐 100만 원의 임금이다 그러면 저 한 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만 원 받으러 저희가 구인업체에 다니고 뭐 교통비도 안 나오실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한테는 소개요금을 좀 받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소개요금 저희 고시편도 이렇게 사진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기도 안산에서 그 해당 구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아까 25, 36cm 크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각 소개사업자들한테 배부한 사례예요. 이게 깔끔하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도 뭐 이런 것도 해주면 더욱 좀 좋겠죠. 잘 만들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ILO 협약에 보면은 민간 직업 소개 기간은 수수료나 비용을 구직자한테 청구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동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서 구인자 구직자한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ILO 협약에 있듯이 향후에는 저희가 구직자한테는 소개요금 받지 말고 구인자한테만 받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재도 건설인 경우에는 다 구인자한테만 받고 있죠. 나머지 이제 팥줄이나 기타 생산지 이런 경우에는 구직자한테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질문 하나 답해드리고, 김은정님 우리 대표님이 질문,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맥시멈 그 소개요금 요율을 3개월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10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100만 원 임금에 대해서 그 해당 요일에 뭐 건설일 경우 10%, 나머지 소개 직종일 경우 30% 범위 내에서 3개월분까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산하기 쉽게 뭐 건설일 경우 10%다 그럼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을 3개월치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3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상을 받았을 때는 이제 가다징수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기간하고는 무관하다. 고용기간이 1개월이라도 소개요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뭐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셔도 소개요금을 받는 거는 전혀 아무런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직업소개요금은 그럼 누구한테 받는 것이냐? 직업소개요금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즉 구인업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직자, 즉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자 소개요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해서 이제 소개요금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업소개요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직업소개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런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이게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에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팥줄부나 간병인 같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소개요금이 최저임금이 바뀜에 따라서 매년 이게 이제 변경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최저임금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이 환산한 금액, 즉 4% 범위 내에서 이제 소개 그 회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월 회비를 한번 산정을 해보면은 금년도 이제 최저임금이 시급이 9,1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4%가 월
이제 76,000원까지 월 회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팥줄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월 회비로 7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때 요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월회비 징수 사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6만 원 받는 데도 있고 7만 원 받는 데도 있는데, 아마 금년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약간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6만 원, 7만 원 사이가 이제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자, 질의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체결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고, 그 입금하지 않으면 그 취업 알선을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이런 게 위법이냐? 이게 당연히 위법이죠. 저희가 이제 소개요금은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그 회비, 이제 간병이나 팥줄처럼 회비 형식으로 받는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받을 수 있고,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마 이 생산직 소개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구로 뭐 이런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지역에서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월급이 안 되면은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선입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 현장에 일용근로자에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을 포함하여 소개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건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 금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 임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그 소개요금 계산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뭐 내가 계산이 번거롭다든지 뭐 어쨌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 최대 그 범위만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이내에서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건설 일용 근로자가 소개요금하고 관련해서 100분의 10 이하의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네. 건설 일용 근로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조선소에 근무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 건설 일용자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제 조선소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리에 의해 가지고 그 건설 일용 근로자가 아니라 선박 근조는 수송 장비나 제조업에 포함돼서 건설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일용 근로자는 100분의 10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30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저 경남 거제 같은 데 가면 이런 경우 많죠. 조선소 있는 지역에. 이런 경우에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30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회원제로 그 팥줄이나 간병 같은 경우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월 단위로 회비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1년치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가능한 그 회비의 월 한도액, 저희가 아까 말한 그 최저임금의 4%그 월 한도액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 회비를 반드시 매월 납입을 해야 된다든지 뭐 3개월치 한 번에 납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거에 대한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간의 약정에 의해 가지고 뭐 사전에 3개월치도 받을 수 있고 뭐 2달치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그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회비를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일시증서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 법에서는 뭐 사전에 얼마까지 제한을 한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해서 이 회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 아까 식당 팥줄 같은 경우 많다 그랬는데, 일용직으로 내가 이제 소개 알선을 했는데
그 일용직 일하시는 분이 마음에 들어서 월급제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 소개요금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런 사례는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법에서 답변이 나온 것은 이 일용근로자 외에 새로 소개한 경우라 그러면 뭐 직업소개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소개요금 약정서라는 서식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그 소개요금 약정서에 그거를 명기를 하시면은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은 좀 첫 시간에 구직자하고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게 일용직으로 하던 분이 월급제로 전환이 됐을 때 그 구인업체 쪽은 그분이 직접 광고를 내거나 다른 분한테 소개를 받았으면 저희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분을 일용직이든 상용직으로 이렇게 알게 돼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업무 기인성이라 그럴까,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설득을 잘 해야만이 아마 이 소개요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소개요금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대한 절차가 있느냐, 이제 법에서는 정한 것이 없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민사상 그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그 소액사건 심판 제도나 지급명령 제도 같은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기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이제 실제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 같은 거를 실제 그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해서 뭐 해결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많이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서면 계약에 근거하여 구직자한테 소고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법에서는 서면 계약에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안 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뭐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구직자한테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이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이제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노쇼, 저희가 펑크 내는 거 말하는 거죠. 이 펑크 방지하기 위해서 구직자한테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뭐 노쇼 방지 차원에서 받겠다고 하는 금품은 소개요금이 아니라서 수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직업소개요금에 대하여 구인자, 구직자에게 그 한도 내에서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쪽을 합하여 총액의 한도가 있는지 했는데, 그 직업안정법에서는 구인자하고 구직자에 대해서 소개요금 합산 총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인자한테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의 30이나 100분의 10까지 받을 수 있고, 구직자한테는 100분의 1까지 소개요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건설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현물로 제공되는 식대 8,000원을 포함한 12,000원을 뭐 임금으로 모아서 소개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그런데 임금은 말씀드렸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한테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의 대가로서 이제 받는 그런 경우하고, 단순히 이제 이렇게 복리후생 차원으로 받는 경우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운영 상황에 따라서 위에 1번 요항 이렇게 근로의 대가라서 받는 경우 같으면 확실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뭐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는 굳이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근로계약서가 이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로 변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수령 동의서는 구직자가 구인업체 일을 가서
그 구인업체로 받는 소개요금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소개요금 대리 수령 동의서인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임금하고 소개요금을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소개요금 대리성 수령 동의서를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액자, 이렇게 어디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액자로 붙여 놓으셨더라고. 근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건설 인력 하시는 분이 이렇게 액자를 붙여놓고 서면은 받지 않았는데, 저녁에 일이 끝나고 같이 약주 한잔 하시다가 좀 다툼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1년 이상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액자의 내용을 엄청 많이 보셨겠죠. 근데 나는 못 봤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구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우리 대표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못 봤다고 뭐 이렇게 우기신다 그럴까요? 그러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붙이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놓으셔야지 향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자로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구직 등록 하실 때 이렇게 서면으로 이제 그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질의사항입니다. 그 소개 알선 과정에서 서면 계약이나 대리 수령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구직자한테 저희가 소개를 할 때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이런 근로조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런 것도 이제 구직자하고 저희가 아까 근로자의 어떤 개념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직업 소개 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 그래서 어떤 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이게 어떤 약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식당에 어떤 상용직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직업속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요새 보면 이제 CCTV 많죠. 이렇게 조금 CCTV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일을 하는 거를 집에서 근로자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나쁜 짓도 하는 것 같고 또 일도 성실히 하지 않으니까 직업소개소에서 책임져라, 내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소개요금 돌려달라, 뭐 이런 이제 좀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설득을 잘 해야지 이제 소개요금을 반환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될 것 같은데, 자, 이렇습니다. 저희가 직업소개사업체는 그 구직자를 이제 근로자로 되기 전까지 그 알선만 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알선만 해야 되고, 그분이 거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쪽 구인업체 직원이 됐을 경우는 이미 저희가 이제 거기 관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직업소개사업자는 그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약정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직업소개사업자는 알선만이라 그러셨어요. 알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이 뭐 소개요금을 돌려드리든지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본인들도 충분히 면접 봤잖아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 사전에 일용직으로 서로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충분히 서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신 경우라서, 향후에 뭐 구인업체에서 직원을 구직자를 잘못 관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책임으로 볼 수가 없고, 이미 근로자가 됐을 때는 구인업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조금 설득력 있게 아마 설명이 잘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직업소개요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도 많이 캠페인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쉬우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좀 이렇게 인터뷰했던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직업소개소는 일당이 10만 원인데 저 1만 원을 소개료를 떼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직업소개 대표님이 아마 저기 인터뷰를 하신 건데, 소개비와 인건비 같이 해서 10%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만 통상 개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글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 요금에 대해서 정리가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못했다, 이런 저기 인터뷰는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건 좀 오래된 인터뷰 자료인데 협회에서 나오는 평균 소개료는 똑같대요. 하루 9만 원 받아서 8만 원 준대요. 그러면 9만 원 받아서 8만 원 주면 저기 소개요금 가다 징수죠. 위법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나 이런 경우도 이제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자, 아침에 나와서 배치하고 10% 수수료 챙기고 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은 유튜브도 하시는 분인데 경남에서 하루 건설 인력 하시는 조금 젊으신 분인데 하루에 100여 명 이상 소개를 하시나 봐요. 근데 이분도 유튜브에서 말씀하실 때 이랬어요. 10% 떼는 게 합법적이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 임금에서 떼고 소개 요금을 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떼다가 아니고 저희가 구인업체나 구직자로부터 이제 뭐 구인자로부터 이제 받는다 소개 요금을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혹시 여기 참여하신 대표님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실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뭐 소개 요금 저희가 떼고 어쩌고 이런 표현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이제 소개 요금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엽서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변경된 이제 임금이나 소개요금 같은 것을 이렇게 문자로도 안내를 하고 뭐 이제 엽서 같은 걸로도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월요일 날인가 이제 교육할 때 어떤 분이 건설 인력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 소개요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쉬우시면서도 정확하게 이제 개념 파악이 되셔야 되는데, 자, 소개요금을 포함해서 13만 원을 받는 경우 13,000원으로 소개요금을 받는지를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